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에게는 15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모두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후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외삼촌을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의 나이 차이가 많은 만큼 엄마는 외삼촌을 아들처럼 돌보았다고 해요. 외할아버지께서 외삼촌이 태어나고 2년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할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상황들로 어린 외삼촌은 주로 저희 엄마가 돌보았고 외삼촌도 그런 엄마를 참 잘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외삼촌은 8살이었습니다. 엄마와 외삼촌과의 나이 차이보다 저와 외삼촌과의 나이 차이가 덜 나요. 외삼촌은 방학이 시작이 되면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지냈기에 외삼촌과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큰 오빠가 있다면 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 차이였으니까요. 외갓집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뿐입니다. 자상한 외할머니와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챙겨주는 외삼촌이었기에 저희에게는 외갓집은 좋은 기억밖에 없는 곳이지요. 외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틈틈이 저와 동생 과외도 해주었어요. 외삼촌이면서 정말 큰오빠와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아빠도 바르고 착한 외삼촌을 많이 예뻐하셨고요. 그런 외삼촌이 30에 5살 연하의 외숙모랑 결혼을 했습니다. 외숙모는 저한테 정말 언니 뻘이었어요. 저보다 고작 3살이 많았으니까요. 당시 엄마와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저는 외숙모가 딱히 싫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꼈던 외숙모의 성격은 쿨하고 시원시원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숙모의 성격을 외할머니와 엄마는 버릇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쳤었나 보더라고요. 하나의 예로 명절에 저녁을 준비하면 자신은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고 친구가 오랜만에 내려왔다면서 저녁에 나가서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외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마뜩찮았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늘 외숙모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삼촌이 막둥이라는 나이 차이로 그 세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 세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랑 올케랑 고작 3살 차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내 딸도 싫을까봐 저렇게 안 입고 저런 행동 안 하나. 너무 믿게만 보지 마요. 그럼 더 미운 법이야.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치. 외숙모와 외할머니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엄마는 외할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했고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저희 엄마에게 외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외숙모도 달려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서울에 거주를 했고 외갓집은 2시간 거리의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고부 갈등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분가를 했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잘 해주지 않아서 늘 그냥 외할머니와 외숙모 사이가 조금은 불편하거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부부는 나름 잘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랑 거리를 두니 두 분의 사이도 한층 좋아진 듯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는 1년에 2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몇 주씩 지내고 가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각별했어요. 그런 외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서 모두 절망하였는데 다른 큰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우리 집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치료와 회복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직 준비로 인해 쉬고 있었기에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외삼촌이 아픈 외할머니를 다시 자신이 모시겠다며 학가를 한다고 하였고 외할머니의 집을 정리해서 외삼촌네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는 외삼촌 부부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다며 냉장고를 선물해 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고부간은 잘 지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외할머니는 툭하면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내었었고 언제인가부터는 외숙모를 볼 수 없었거든요. 이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외삼촌만 저희 집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할 뿐이었고 명절이면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생활 3년 만에 외할머니 암이 재발하게 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외숙모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엄마가 자세히 말해준 것도 없었고 서로 간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외숙모는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서 잠을 잤고 아침이 되면 샤워를 싹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화장도 꼼꼼히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이 문상을 오면 한쪽에 모여 앉아 오랜 시간 수다를 떨었고 자신의 지인들이 없는 시간대에는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하하호호 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외숙모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숙모에 대한 미운 마음이 더 생겼나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때의 일들을 가끔 이야기해주곤 하셨는데 난 정말 너희 외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그냥 둘이 잘 지내야 너희 외삼촌도 편하고 너희 외할머니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외할머니가 속상하다고 하소연하면 어른이 참고 잘 어르고 달래줘야지 똑같이 그런다고 뭐라고 했거든. 그때 그냥 같이 욕이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맨날 엄마만 타박했었어.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저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긴 한데 참 씁쓸하네. 엄마와 외숙모는 외할머니 제사 때 만날 뿐이었는데 외숙모가 불편한 기색을 너무 내어서 그마저도 한두 번 가고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외삼촌만이 엄마 집에 오고 갈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외삼촌이 이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외삼촌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억울하다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고 외숙모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 글쎄 그 사람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형님 저 진짜 이렇게는 못 살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오해한 거 아니야? 제가 아니라고 저렇게 방방 뛰잖아. 형님 핏줄이라고 저 사람 편이에요? 형님은 여자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다고요. 제 친구가 다 불었어요. 내용인즉슨 외삼촌이 외숙모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걸 외숙모가 알게 되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끝까지 오해라며 방방 뛰면서 도대체 그 친구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사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저는 뭔가 외삼촌의 말이 진실일 것 같았습니다. 듣자하니 외숙모가 최근 몇 년간 외삼촌을 살살 꼬셔서 외삼촌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하나 둘씩 외숙모 명의로 바꾸었고 최근에는 외숙모가 학원을 낸다고 해서 외삼촌이 직장인 대출로 대출도 풀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진짜 억울해.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갈등이 많았지만 그래도 애들 봐서 잘 살아보려고 마음 잡아서 잘 살아보려고 학원도 차려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줬어. 그런데 불륜? 내가? 아니야. 누나, 난 정말 아니라고. 그날따라 저 사람이 그 친구 집에 애를 맡겨놨다면서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데리러 간 것뿐이라니까. 그래서 갔는데 애들이 근처 PC방에 갔다며 기다리라고 집사람도 곧 여기로 올 거라며 다 같이 반주나 하자고 하더라고. 그 여자랑 집사람이랑 친한 사이야. 모임에서도 자주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나는 그 어떤 의심도 없었는데 내가 술을 못 먹잖아.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한 잔 했는데 그게 독한 술이었는지 그 이후로 난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이고 누나, 난 정말 너무 억울해. 네가 억울하면 어떡해? 증거 있어? 지금 네 말은 올케가 다 꾸민 일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런 소용돌이에 있게 된 건지. 외숙모는 합의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걸 거고 불륜남이라고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면서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외숙모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읍소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알아보라며 제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한 언니의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언니를 통해 정말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다 빼앗기고 이혼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삼촌을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외숙모가 말하는 증거라곤 외삼촌이 그 집에서 잠을 잔 것과 그 친구라는 사람의 증언으로 우리는 그런 사이라고 했다는 건데 실질적인 연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한 것도 그 집을 드나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자초하고 외숙모 뒤를 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따라 다닐 걸 몰랐는지 외숙모는 전혀 조심성이 없더라고요. 외숙모는 남편의 불륜녀라는 그 여자와 브런치를 즐겼고 스크린 골프도 치더라고요. 만약 정말 그 여자가 외삼촌의 불륜녀라고 한다면 둘이 그렇게 지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외삼촌을 내쫓고는 상실감과 배신감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던 외숙모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밤새 술을 마셨고 남자도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차를 그 아파트에 세워놓고 블랙박스로 녹화를 해뒀는데 종종 들리는 남자가 있었고 외숙모를 데리러 오고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외숙모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저 이혼하고 혼자 지낼 집이라도 한 칸 얻게 재산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숙모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냥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간단히 재산 조금만 떼어주면 합의 이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바로 소송을 걸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건 이 소송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증거라고는 그 친구라는 사람의 증언뿐일 테니 우리야말로 그간 수집한 수많은 증거들을 내세워 소송을 했습니다. 외숙모가 외삼촌의 재산을 대학 빼앗기 위해 자신의 친구와 짜고 덫을 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외숙모의 친구는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 같으니 우리 쪽에 찾아와서 외숙모가 부탁을 해서 상황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지 자신은 이 문제와 아무 관련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의 이야기들도 모두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 많지 않은 그 재산들을 자신이 다 취하기 위해 외할머니를 생각해 주는 척 학가를 계획하고 외삼촌을 불륜남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까지 모두요. 결국 외삼촌의 이혼에 있어 유책 배우자는 외숙모가 되었고 재산과 양육권 외삼촌에게 위자료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보같이 살아온 외삼촌을 생각하면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 여자에게 놀아난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가엾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혼을 하였으니 힘들겠지만 아이들 보면서 꿋꿋이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